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인데 신청 마감까지 이제 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고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지난주 서울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한 달 가스비가 무려 16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금만 받았다면 할머니의 겨울나기가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쉽게 말해 정부에서 주는 난방비, 전기세 쿠폰입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주는 상품권처럼 에너지 요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부가 어르신들의 전기세, 가스비를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아이고, 또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여러 번 관공서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원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연간 약 27만 6천 원, 2명이 함께 사시는 가정은 약 44만 원, 3명 이상 가정은 최대 69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신청하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2월까지가 1년 중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월 난방비는 10월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 혹독한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됩니다. 둘째, 집안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7세 이하 아이, 장애인, 임산부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 난방비는 모두 본인이 내셔야 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12월에 뒤늦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신청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죠. 급하게 신청하셔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만 혜택을 받으셨는데도 25만 원 정도 절약하셨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 눈치를 보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정당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만 맞으면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 히터나 전기장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전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공과금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가 있는지, 의료급여증이나 주거급여 관련 서류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전에는 나는 해당 안 되라고 생각하셨지만 확인 후에는 나도 받을 수 있네라고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3시간을 기다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준비만 제대로 하면 단 5분 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3가지를 알게 되고, 둘째,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을 배우며, 셋째, 지금 11월에 신청하면 겨울철 동안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준비만 철저히 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지난주 인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며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또 가셨는데 이번에는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며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겨우 신청을 마치셨죠. 하지만 이런 고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만 하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되나요?라고 궁금하실 텐데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로 바로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을, 임산부이신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11월 초인데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제 정말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 신청하면 내년 5월 25일까지 약 6개월 반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이 신청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2월까지가 1년 중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12월 난방비는 10월보다 평균 250%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면 가장 혹독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입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우처가 소진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정작 필요한 겨울철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주민센터 방문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가시면 좋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나 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몰리거든요. 특히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bokjiro.go.kr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는 주민센터 방문을 더 추천합니다.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신청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이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법입니다. 별도로 할 일이 없어서 가장 편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는 카드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연탄이나 등유를 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12월 고지서부터 할인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서 카드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약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7만 6천 원을 6개월 반 동안 사용하면 한 달에 약 4만 2천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한 달에 약 6만 7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한 달에 약 10만 6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나 손자, 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려는데 지금 바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한가한 시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범위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히터, 가스보일러, 전기장판 등 겨울철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펼치고 11월 둘째 주 중 하루를 정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날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전에는 언제 가야 하나 고민만 하셨지만 미션 후에는 이날 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준비만 철저히 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3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5가지를 배우고, 둘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바우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겨울철 생명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할머니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11월에 신청했는데도 12월 한 달 만에 바우처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작 1월과 2월 가장 추운 시기에는 바우처 도움 없이 본인 돈으로 난방비를 모두 내야 했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활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반 동안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팁은 월별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해 보세요.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3월과 4월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5월은 거의 안 나옵니다.
1인 가구 기준 27만 6천 원을 이렇게 배분하시면 됩니다. 12월 5만 원, 1월 6만 원, 2월 6만 원, 3월 4만 원, 4월 3만 원, 5월 1만 원 정도로 계획하세요. 두 번째 팁은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매달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하단에 에너지 바우처 차감 금액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차감되었는지,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즉시 난방 온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바우처 잔액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00번에 3190번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월과 1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바우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면 그 부분만 본인이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비가 15만 원 나왔는데 바우처 잔액이 10만 원 뿐이라면 5만 원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우처가 있다고 해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0도로 2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20% 정도 줄어듭니다. 바우처 혜택과 절약 효과가 더해지면 난방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또한 문풍지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1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카드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연탄이나 등유를 사실 때는 반드시 가맹점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일반 연탄 가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우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오직 전기, 가스, 연탄, 등유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신청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약 12%의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꼭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이사할 때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시면 반드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우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난방비가 총 6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에너지 바우처 27만 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해서 실제로는 38만 원만 내셨습니다. 거의 42%를 절약한 셈이죠. 할아버지는 매주 잔액을 확인하고 실내 온도를 19도로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광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카드 방식을 선택해서 연탄을 구매하셨는데 11월부터 3월까지 연탄값이 총 4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바우처 44만 원으로 거의 다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바우처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콜센터에 연락하세요. 요금 차감이 제대로 안 되거나 카드가 작동하지 않거나 잔액이 이상하게 표시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준비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내년 6월쯤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 놓치지 마세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매월 15일을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바우처 잔액 확인하는 날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15일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미션 전에는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지만 미션 후에는 이렇게 관리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겨울철 생명줄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